이번 영상은 변영주 감독의 2012년 영화 미야베 미유키의 원작을 영화화한 화차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의 인생을 훔친 여자와 그녀를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해볼까 합니다. 그냥 이 당시에 이제 김민희 배우가 이제 나왔었죠. 건실한 이제 수의사로 나온 이제 문호, 이성균 역이죠. 사랑하고 결혼까지 약속한 이제 선영이라고 하는 여성을 부모님에게 이제 소개시키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던 도중에 갑자기 휴게실에서 뭘 사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녀가 차에 있었는데 돌아오니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그녀를 찾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경찰서를 가지만 단순 가출이다라는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내고 울분토하지만 뭐 따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하다 사촌형이었던 그 종근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전에 형사였고 지금은 형사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 형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형을 통해서 선영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알고 있던 여성이 맞나? 아닌 것 같다. 당신이 형이 잘못 알아본 거 아니냐? 라며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혼동에 빠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선영이 아니라 차경선이라는 다른 여성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라는 충격, 공포를 가지고 계속 찾아가게 되죠. 알고 봤더니 그녀는 살기 위해서 남의 인생을 훔쳐서 지내왔던 거죠. 황당하게 사라진 그녀는 실제로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이력서에 이력도 거짓이었고 이름도 거짓이고 왜 그녀는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며 살아야 했을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소설을 먼저 읽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죠. 다만 그래서 소설과 어떻게 다른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지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여성 그 김민희가 역할을 한 그 선영 차경선이라고 하는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 주인공이 실직한 전 형사형의 도움으로 조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진짜 그녀의 모습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마 이 남자 주인공은 그녀를 정말 좋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유 모를 보호 본능 때문에 그녀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닷을 계속 파헤치면서 어쩌면 그녀가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죠. 그렇지만 그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으로 계속 찾아다닙니다. 찾고 또 찾으면 찾을수록 세상이 어두운 면을 이제 보게 되죠. 평범하게 살아왔고 그 평범함이 일상이었던 그에게 그녀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죠. 왜?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화차는 미야베 미유키의 원작입니다. 그 원작이고 미야베 미유키는 세상의 어두운 면을 되게 잘 묘사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빚, 부채, 아버지의 빚 때문에 그 자식인 딸까지 그 빚을 이어받아 사채빚에 쫓겨다니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가정을 이뤘지만 그 가정이 깨지고 한 곳에서 주둔해서 생활하고 싶지만 계속 쫓겨다녀야 되고 또 그 빚 때문에 팔려다니고 연락업소를 전전긍긍해야 됐고 그로 인한 어려움들을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됐다는 거죠. 세상에 그 어느 누구한테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세상의 부조리
그 부채, 어려움 그런 것들을 그냥 혼자 고스란히 다 감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혼자 살아갈 방도를 정하고 혼자 살 길을 모색하다가 우연찮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 그리고 신분을 빼앗아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그런 사람의 신분을 가시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빚이 자신의 족쇄가 됐던 거죠. 그 때문에 무수히 많은 우여곡절, 인생의 기구한 모습을 갖게 되고 참 이제 이 화차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화차의 소설을 읽으면서 빚이 참 나쁘구나, 빚이 참 무서운 거구나 라고도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들은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빚진 자는 약자, 채권자는 악인이 절대 아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그런 아픔과 충격이 있는 거고 그 빚진 자는 빚진 자로서의 또 책임을 또 다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빚진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져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흔히 드라마나 아니면 뭐 조폭 영화에서 보는 사채업자 되게 악랄하고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지만 어쩌면 그 빚진 사람 사채업자보다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사람이 사채업자에게 빚을 빌리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상 빚진 사람은 약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강자 이런 잣대 또한 지금의 시대, 지금의 사회에서는 통용되는 게 아니다.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빚진 사람이 강자이고 빚진 사람이 악인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자이고 피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좌우지간 이번 영화에서는 빚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함부로 빚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더욱더 들었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앞으로 이렇게 삭막하고 무서운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영화 하차에서처럼 누군가 남의 신분을 훔치는 경우, 야반 도주하는 경우, 그리고 거짓된 인생을 남에게 말하고 숨기며 사는 사람들, 이런 일이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죠. 심야 식당이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를 보면, 일본 영화를 보면, 거기에 흔히 주류 사회에서 인정하지 못할, 받아들이지 못할 무수히 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인간 군상들이 그 심야 식당이라고 하는 그 마스터라고 하는 그 식당 주인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그죠? 음식 하나에 마스터가 이렇게 차려주는 음식 하나를 먹고 그냥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삶을 치유받으려고 하죠. 그에 반해서 이 화차 영화를 보면 되게 이렇게 두렵고 충격적이고 되게 이게 삶이 이제 뒤흔들리는 것 같죠. 왜? 세상이 무섭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엄중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더욱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 쉽지 않다. 막막하다. 평범한 삶이라는 게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평범함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현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그런데 그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해악을 끼친다고 하면 그가 사는 삶은 절대 용납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을 팔거나 자신의 피를 팔거나 아니면 과도한 노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이고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만 남을 살인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남을 이용해서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한다라는 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인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악인들은. 영화 화차의 이 화차라고 하는 건 불교 용어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불타는 수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차에 탄 사람은 결코 중도에 내릴 수 없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무수히 많이 빚진 사람들이 이 화차에 올라타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절대 빚지지 말아야 되겠으며 함부로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남을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빚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을 훔친 여자와 그녀를 사랑한 남자의 비극, 그리고 빚의 무서움을 알려주는 영화 같습니다. 이 영화 또한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지 않으셨던 분이 있으시면 보시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바라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